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40명으로 이틀째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주부터 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기본조사팀의 중국 입국 지연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의 줄곧 우호적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LA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에서는 3차 봉쇄령이 내려졌고 독일에선 사실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홍천의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호남과 충남에 폭설이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이번 주 금요일 가장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840명 늘어서 누적 6만 5,8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20명이나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027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도 25명 늘어 누적 411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809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263명, 경기 269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에서만 567명이 확진됐고 부산과 광주, 경남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823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46,995명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총 3만 2천여 건의 검사가 진행돼 1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809명의 13.7%에 해당합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보여주는 양성률은 0.34%로 수도권에서는 만 명당 34명의 숨은 감염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가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2,3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준비 부족으로 백신 접종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국가를 반면 교사로 삼겠다며 대응 추진단 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백신 도착 순간부터 최종 접종과 사후 관리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이틀 전 접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제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된 방역 기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보다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이 늘어나면서 유흥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광주 지역 일부 유흥업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17일까지 업소 불을 켜놓는 이른바 점등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흥가. 해가 지자 간판에 현란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실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점등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유흥업주들은 광주광역시청에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비슷한 업종인 노래방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데 왜 자신들은 안 되냐는 겁니다. 저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길을 겪는 다른 업종들과 동등하게 차별 없는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업주들은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실정입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임대료와 공과금, 세금마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 상황에 집세를 97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 나가서 죽어라 그 말밖에 더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 건물주한테 그랬어요. 나 약 먹고 유서 쓰고 죽어버릴 거라고. 저희 그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니까요. 전국적으로 적용 중인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17일까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주들은 지금 같은 방역수칙이 오는 18일 이후에도 이어지면 과태료를 무릅쓰고서라도 영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스키장과 논설 매장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이 최근부터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운영이 힘들 정도입니다. 문경의 한 논설 매장은 개장 첫날 방문객이 9명에 그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썰매장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튜브 썰매에 앉아 내리막을 달리면 동장군 기세도 멀리 달아납니다. 이곳 눈썰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을 미뤄왔었는데 겨울 스포츠 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뒤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추위가 반가운 사람들은 하얀 눈밭 위에서 겨울다운 겨울을 만끽합니다. 줄도 섰다가 또 타고 쓰다 타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산하고 저희 가족 전세 낸 것처럼 땀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도 땀 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장 첫날 찾은 사람은 겨우 9명. 출입 인원을 정원의 3분의 1로 제한했지만 그 숫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행여나 코로나19가 퍼질까 방역 지침에 따라 추위를 피할 고객 대기실도 닫았습니다. 입장 가능 인원을 작년 대비 3분의 1로 줄여서 70명으로 하고 있고요. 2m마다 그 손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따로따로 지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안에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전부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스키장도 열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움츠러든 겨울 스포츠 업계의 한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진 걸까요? 면회객 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 명부 작성을 대충 하는 식당, 방역 관리가 허술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 출입문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엔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없습니다. 출입 명부를 쓰거나 QR코드를 찍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입원병동 입구.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보호자가 아니라도 명부만 쓰면 누구나 병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단 작성했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 측은 면회를 하지 말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지만 면회객 관리는 무방비인 겁니다. 5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우르르 그냥 물려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수술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들도 방역 관리가 허술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발열 체크는커녕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명부 작성은 따로 없어요? 일행 중 1명만 명부를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두 방역 수칙에 어긋납니다. 화살을 쓰고 그다음에 잡지 않습니까? 왜? 저도 자기까지 이렇게 잡지 안 하고. 추운 날씨까지 겹쳐 코로나19 대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관리가 해이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데 국민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식당이나 이런 데 거리두기나 명부 작성, 발열 체크 이런 것도 자꾸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30% 가까이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빈틈이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를 비춰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역 수칙을 무시했던 곳에서 어김없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했었다는 겁니다. 지치더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보내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 오늘 1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8일부터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한 직접 신청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65만 명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들은 3차 지원금을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히고 이 같은 추위는 갈수록 심해져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파 속의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구름은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퇴근길에는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 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5일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전문가팀의 입국을 지연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간 WHO가 중국을 두둔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비판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거브라야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중국 관리들이 전문가팀의 중국 도착에 필요한 허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팀원 2명이 이미 중국으로 여행을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은 마지막 순간에 여행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 뉴스에 매우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임무가 WHO의 최우선 과제란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임무를 진행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통제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1.6%에 불과할 거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3%로 추정했습니다. 선진국의 침체가 덜하고 중국이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 탓에 지난해 6월 전망치 마이너스 5.2%보다 상향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올해는 백신 배포가 연중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전망치 4.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3.8%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기대보다 더디면서 갖가지 방식으로 접종 방식을 바꿔서 당장 접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FDA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승인된 방식을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의 1회차와 2회차 접종 때 다른 백신의 사용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과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당초 계획보다 서너 배 늘려 11주 내지 12주로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은 사람이 보다 빠르게 맞도록 하기 위해 접종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일단은 승인된 방식을 따르라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FDA는 현 시점에서
FDA가 승인한 접종량과 일정 등을 바꾸는 것은 가용한 근거에 확고히 기반하지 않은 행위로 성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접종 방식을 바꾸면 궁극적으로는 공중보건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DA는 임상시험에서 보여준 예방 효과를 안전하게 얻으려면 화이자 백신은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인 1회차와 2회차 접종 간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제약사들이 접종 방식 변경을 위한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의료인들은 승인된 접종 일정을 지키길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의 응급의료서비스실은 구급대원들에게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고 산소를 아껴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들이 최소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그래도 회복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도록 한 겁니다. LA 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실 측은 병원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많은 병원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환자를 선별해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3차 봉쇄 조치로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에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4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원은 3차 봉쇄 조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소매와 접객, 레저 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고용유지 계획, 사업세 경감 등의 각종 지원에 더해서 해당 기업은 최대 9천 파운드, 우리 돈 약 1,300만 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봉쇄 조처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 한 명만 허용되고 급확산 지역에서는 반경 15km 이상 이동이 제한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16개 주지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1월 31일까지 봉쇄 조처를 이같이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감염을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봉쇄 조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불안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춘제 이전까지 5천만 명 접종 계획을 세운 중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단위로 대형 버스를 타고 와서 단체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성흥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마련된 임시 백신 접종소. 아침부터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인근 회사의 젊은 직원들입니다. 접종소 내부로 들어가는 도중에 촬영은 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곳곳에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배치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베이징 시내 쪽에서는 가장 큰 백신 접종소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대형 버스를 타고 와서 단체로 접종을 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쯤 뒤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 접종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60살 이상은 아예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50대 이하만을 대상으로 다음 달 춘제 전까지 5천만 명에게 백신을 놓는다는 방침입니다. 2번을 맞아야 항체가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매일 200~300만 명씩을 접종해야 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들이 단체 접종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倡导老百姓这个在知情同意和排除禁忌症的前提下面这个积极的参加疫苗接种.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의 4분의 1은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백신 접종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스가 일본 총리가 도쿄 등 수도권에 내일 긴급사태를 선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긴급사태 당시보다 약한 규제로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7일 정부 자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긴급사태 기간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약 한 달 정도로 예상되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20時以降の不要不急の外出の自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昨年緊急事態宣言がございました。人の流れを強力に抑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전면 휴업과 휴교 등이 이어진 지난해 긴급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음식점 등 일부 업종만 영업 단축 등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난 연말 대목에 업소 상당수는 영업 단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飲食の感染リスクというものが非常に、そこをどう抑え込むか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である。リスクの軽減をより実効的なものにするために何をすべきかということで今緊急事態宣言も含めて議論がなされ検討が。 한 달간 긴급 사태가 이어질 경우 민간 소비가 5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스가 내각이 여행 지원 사업 등 경제만 앞세우다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 또 다른 피해를 낳은 셈입니다. 政府の遅きに失した対策が招いた感染拡大と言わざるを得ない、そうした意味では現状は人災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が 긴급사태 발령 이후 감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스가 내각의 명운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BTS가 후보에 오른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이 코로나19 때문에 3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늘 31일로 예정됐던 제63회 시상식을 3월로 연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당초 소규모가 참여하는 야외 시상식을 계획했지만 행사가 열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시상식을 연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82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시상식은 BTS가 최초로 그래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었습니다. 북극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절기에 맞게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퇴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수도관 동파나 농작물 냉해 피해에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